별다른 질문은 없다고 하니까 내용 설명 바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86쪽 보시면 빛의 입자성이 나옵니다. 자, 잠깐만 볼게요. 이번에는 물완 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자, 일단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회절입니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 있었잖아요. 네. 그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 있다는 얘기는 빛이 뭐한다? 장애물 뒤까지 전달이 된다. 회절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빛이 그 간섭 무늬를 봤잖아요.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서 회절과 간섭은 파동의 성질이에요. 입자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성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빛이 회절과 간섭을 했기 때문에 빛은 파동이다 라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은 회절하고 간섭하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한 게 뭐라고? 영의 이중 이중 슬릿 시험. 실험이에요. 토마스 영. 그래서 빛이 파동이다 네. 라고 그냥 결과가 끝난 거예요. 논란이 종식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닦고 있어 제발. 왜 그래? 그런데 광전 효과가 나와요. 이 아인슈타인.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를 빛의 파동성 갖고 설명을 못해요. 오? 물리라는 건 자연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외 없이. 그런데 저 광전 효과를 빛의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광전 효과가 뭔지, 광전 효과에 어떠한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 왜 설명이 불가능한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광전 효과는 뭐냐? 금속에 빛을 비추었을 때 오, 라인. 전자가 튀어 나오는 현상.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광전, 빛광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은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빛이 비추었더니 뭐가 튀어나왔다고? 전자가 튀어나왔다고. 이걸 어떻게 확인해? 눈으로. 넌 눈에 전자가 보여? 아니요. 미친놈이구나. 광학 현미경으로. 얘야, 네. 전자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광학 현미경은 보통 마이크로 단위까지는 보거든. 네. 근데 전자는 사이즈가 10의 마이너스 15제곱 원자의 질량을 원자 무시하는 현미경. 원자 현미경도 있어요? 그렇게 있다고 들었어. 전자 현미경도 아니 아니고 그 무슨 원자 보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 원자 안 보여요. 아니 그 대충 뭐그침 같은 거 이렇게 찍찍 그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주사 네가 얘기하는 게 주사 뭐 이름도 까먹었네. 그 전자 현미경의 일종이에요. 안 보여요 근데. 전자 현미경이 전기에. 그래서 이게 가장 작은 수소 원자 핵의 사이즈거든요. 근데 수소 원자 핵보다 더 작아요 전자는. 한 10의 마이너스 한 20제곱 이 정도 되고 안 보인다고. 그러면 어제 봤다 개소리하지 말라고. 미친놈이라고. 전자가 튀어나오면 이제 금속이 양설이 될 테니까. 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나이스. 자, 검전기가 있어요. 검전기 중성이면 당연히 늘어져 있었겠죠. 여기에 뭘 비춘다? 빛을 비춰요. 빛? 야, 이 거지 새끼야. 빛을 비춘 거 태어난 데가. 뭐야? 라이트. 이 새끼들이 수업 방해를 너무 심하게 하네. 야, 수업 방해인데 나가. 성질 나서 못하겠네. 이 새끼 안 그래도 못생긴 게. 자, 그래서 빛을 비출 때 빛을 비추니까 얘가 벌어지더라고요. 얘가 벌어졌어. 근데 얘가 벌어졌는데
플러스를 띄고 벌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검정기에 전화 종류를 확인해줬다. 그럼 모해가 플러스를 띄면서 벌어졌다는 얘기는 빛을 비추니까 뭐가 기어 나갔다? 전자가 튕겨 나가서 원래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중성이었는데 튀어나가니까 얘가 전자가 모자라니까 뭐가 됐다? 플러스로 전화가 대전돼서 벌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전 효과를 눈으로도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광전 효과의 실험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헤르츠예요. 뭐의 단위? 진동수의 단위로 많이 사용됐던 그 헤르츠가 광전 효과를 되게 많은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실험을 하고 나서 실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 실험 결과를 설명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빛은 파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파동 에너지 또는 파동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진폭 제곱, 진동수 제곱의 비례예요. 그래서 파도를 생각해보자. 파도가 에너지가 많으려면은 당연히 진폭이 큰 게 에너지가 많겠지. 네. 파도 개 큰 게여서 날 때리면 나는 쓰러질 거 아니야. 오. 개큰 진동수가 클수록 1초 동안에 흔들린 수치가 클수록 당연히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겠지. 제곱이 왜 붙었는지는 지금 중요하진 않아. 나중에 증명하면 되니까. 그래서 파동의 세기는 뭐 진폭도 영향을 받고 뭐도 영향을 받는다. 진동수도 영향을 받아. 오케이. 네. 그런데 광전 효과 실험 결과가 어떤 게 나왔냐? 첫 번째, 특정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의 세기가 일정 강하더라도 같다. 광선 효과는 안 일어나요. 오. 두 번째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특정 진동수보다 큰 빛을 비추었을 때 질세기가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약하더라도 번개 효과가 일어난다. 광전 효과는 닥쳐 그 즉시 빛을 비춘 순간 일어나요. 무조건. 이게 뭘 뜻하는 거야?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결정하는 건 진동수. 진동수란 얘기지. 진동수 이외의 나머지 요인들은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결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수도 영향을 주지만 모두 영향을 준다고? 진폭도 영향을 줘. 그리고 시간도 영향을 줘. 오랫동안 주면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다 무시가 되는 거야. 곧 이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를 실험 데이터잖아. 가지고 물리학자한테 가서 설명해 주세요. 못하는 거예요. 어버버. 이때 물리가 개건방을 떨던 시기였거든요. 1800년대 후반. 세상의 이치를 다 발견했다. 더 이상 발견할 게 없다. 니들은 앞으로 분리를 하지 마라. 굶어 뒤진다. 우리가 다 발견했다. 라는 개건방을 떨 때였어요. 그런데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 설명해 주세요. 네. 못했어요. 드디어 빛의 입자성. 자, 그래서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저게 난제였거든요. 몇십 년 동안에 1800년대까지 해결책을 못 냈고요. 한 30년 동안 1900년대 들어와서 누가 아인슈타인이 나와요. 과학 양자설을 주장을 합니다. 빛은 입자다. 과학 양자라는 알갱이의 흐름이다. 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저게 발표되자마자 쟤는 되게 젊었을 때 그때 20대 초반 네. 쌍욕을 먹었어요. 역시. 왜요? 빛은 파동이에요. 빛이 알갱이 입자래요. 미친놈이에요.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데 자기는 앞면이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내기를 했어. 야 걸어! 앞면 뒷면! 자 뒷면! 전 앞면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도박을 했는데 갑자기 남들도 다 뒷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앞면이 보여요 라고 하면 걘 뭐? 사이코. 손 잘리지. 도박장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빛은 파동이잖아. 근데 갑자기 미친놈이 어린 놈이 빛은 입자다. 개소리라는 거. 파동은 입자의 성질을 가질 수가 없고요. 입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가 없어. 그게 그 당시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빛은 입자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욕을 처먹지. 더더군다나 어린 놈이.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과학양자설을 만들어낸 식이 요거거든. E는 HF. 이 알갱이는 뭐가? 진동수가 에너지를 결정한다. 저걸 갖고 설명하면 광전효과는 설명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 어거지다. 기본 자체, 시작 자체가 틀린 거다. 저거는 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궤변을 늘어놓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 당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요 식은 기억해야 돼요. H가 뭐예요? 상수. 플랑크 상수. 맞췄다. 나이스. F는 진동수. 진동수. 요 식을 H 람다분의 C라고 써도 되죠? 네. C는 뭐예요? 빗속. 광수. 빗속은 근데 람다는 파장. 네. V는 F 람다는 식에서 F를 다시 정리한 거죠. 저걸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저 식을 가지고 아인슈타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금속이 있어요. 금속 여기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는 금속 바깥으로는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요. 금속 안에서는 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금속 바깥으로는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자, 여기에 W라는 일함수 개념이 있는데 함수란 말에 꽂히지 말고 이 일함수가 뭐냐? 금속이 전자를 붙잡고 있는 에너지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함수가 뭐라고? 아이씨. 금속이 전자를 금속이 전자를 붙잡고 있는 에너지 장벽. 붙잡고 있는 에너지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 전자가 금속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면 저 일함수보다 큰 에너지를 받아야겠지. 네. 그걸 누가? 빛 알갱이인 방향자가 와서 때려. 방향자 요 알갱이가 와서 얘를 빵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충돌이 일어나서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얘한테 줘준다고. 그래서 얘가 튀어나온다고. 튀어나왔을 때 쟤도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 사이의 양적 관계, 방향자 하나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E라고 얘기하면 저건 양적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줬더니 뭐를 이겨내는다고? W를 이겨내고 나머지 금속의 전자에 뭐?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 라고 얘기한다고. 이 식 기억해. E-W는 EK. 방향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누구한테 준다? 전자한테 준다. 그럼 전자는 본인을 붙잡고 있는 에너지 장벽을 이겨내고 나머지를 뭐? 본인의 운동 에너지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명 노예라고 얘기하면 편해요, 생각이. 금속이 주인이고요, 전자는 노예예요. 노예는 금속 주인한테 뭐? 몸값을 갚아야 되죠. 그 몸값을 에너지 장벽 이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노예 해방꾼이 오신 거야. 훌륭하신 광양자님 링컨. 와서 닥쳐 이씨
와서 어떻게 된다고? 내 몸값 지불해주고 나머지는 네 노잣돈 써라 라고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비치고 편해. 어떻게 돼요? 뭐라고? 짝빵 비치고 광양자는 사라져요. 아닌가?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얘한테 다 줘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죠. 빛 자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다 잃어버렸다고. 네. 자, 저걸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광전역과의 실험 결과가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다 돼.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광전역과는 두 가지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돼.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에 판때기를 놔요. 그래놓고 여기에 빛을 비출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측정기 같이 생겼다. 네, 축전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진공관에 해당하는 놈인데 이 진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빛을 비출 거예요. 빛을. 자, 빛을 비춰요. 그럼 뭐가 튀겨 나와요? 전자가 튀겨 나올 거예요. 이 튀겨 나온 전자를 이렇게 걸어봐요. 그럼 어떻게 여기가 무슨 극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얘가 이 전자가 딴 데 가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네. 이때 흐르는 전류는 뭐라고 한다? 여기 흐르는 전류를 광전류라고 얘기해. 여러분들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여기는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흘러요. 이건 이 전압 자체가 매우 높은 전압이 아니라 약한 전압이기 때문에 진공관에서 방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얘는 뭐 때문에 빛을 비춰줄 때만 흐르는 전류다. 그래서 뭐라고 본다고? 광전류라고 본다고. 이걸 전지품도 이건. 이걸 그래프로 그릴게요. 맞아요. 오. 태양열이 아니고요. 태양 전지. 태양. 그래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튕겨나온 전자를 모으는 거예요. 자, 저걸 그래프로 그릴 건데 가로축이 뭐냐면 전압이에요. 세로축이 뭐예요? 전류예요. 그냥 전류가 아니라 광전류입니다. 자, 전압이 이 전압이에요. 이 전압을 안 걸어줘도 연결만 해놓으면 튕겨나온 빛 때문에 나온 전자가 반대쪽으로 이동해 올 수 있긴 하죠. 그래서 전압이 0이 되더라도 전류가 0이 되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 전압을 크게 해주잖아. 그럼 튕겨나온 전자가 이쪽으로 다 딸려와. 그럼 튕겨나온 전자의 숫자가 이로 다 넘어오게 되면 더 이상 이 전압을 크게 해줘도 전류는 커진다 안 커진다? 안 커진다 치고 커진다 안 커진다? 안 커진다.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냐? 쭉 올라가다가 일정해져요. 상태 공사. 올라가다 일정해진다. 왜 일정해지는지 알겠지? 네. 이 전압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고. 자, 근데 이거를 거꾸로 걸어볼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자가 넘어가는데 반대쪽 넘어오는데 도와줘 방해? 방해. 그럼 광전류는 세져 약해져? 약해지겠죠. 그래서 0이 될 거예요. 이때 전압을 보고 정지 전압이라 불러요. 저지 전압 또는 정지 전압이라 부른다. 저지. 그래프 형태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 이해돼요? 네. 자, 이게 빛 1번 빛을 가지고 했더니 저런 일이 벌어졌대. 또 다른 빛을 비췄어요. 또 다른 빛을 2번 빛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러면 똑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나오더라. 오. 자, 하나씩 분석할 거예요. 이제. 자, 정지 전압은 1번이 커요, 2번이 커요. 2번이 커요. 1번이 1번. 음수다. 마이너스 5V가 커요, 마이너스 2V가 커요. 마이너스 거꾸로 걸린 거니까. 마이너스 5V가 큰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는 반대로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네. 개념을 하하하. 아니야, 내가 이게 2번이 그 정지 전압은 누가 커요? 2번 2번. 2번이 1번보다 커요. 마이너스
전압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대쪽으로 넘어오는데 센 전압을 걸어줘야지만 전자를 못 넘어오게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정지 전압이 크다는 얘기는 튕겨나온 전자, 광전자, 운동 에너지가 2번이 1번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동의해요? 맞습니다. 똑같은 금속인데 똑같은 금속이라는 얘기는 일함수가 똑같은 거죠? 네. 일함수가 똑같은데 왜 운동 에너지가 커요? 빛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2번이 1번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진동수. 근데 빛의 에너지는 뭐가 결정한다? 진동수. 진동수가 결정해요. 그럼 진동수는 누가 2번이 1번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래서 뭘 가지고 정지 전압을 가지고 빛의 진동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야, 죽여버릴까? 송찬이. 넌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수업에 방해가 돼. 근데 왜 더 심각하게 방해를? 난 진짜 개이랑 변태랑 와. 학생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자, 광전류는 지금 누가 커요? 광전류는 누가 크냐고. 1번이 커요. 1번이 2번보다 크죠. 네. 여러분들 광전류가 많다는 얘기는 튕겨나온 광전자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 왜 많은 양의 광전자가 튕겨나왔을까? 저 빛이 광양자라는 알갱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 곧 광전류가 크다는 얘기는 저 빛에 있는 광양자의 숫자가 1번이 2번보다 많다는 얘기지. 네. 광양자, 빛 알갱이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럴 때 뭐라고 한다? 빛의 세기가 세다. 따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중요한 게 나왔어요. 광전 효과 따질 때는 빛의 에너지나 빛의 세기를 전혀 다른 말이라고 생각해야 돼. 다시 우리 일반적으로 파동을 얘기를 할 때는 파동의 에너지나 파동의 세기를 굳이 구분 안 해도 되거든요. 세기가 센 게 에너지가 많은 거야. 그런데 광전 효과를 설명할 때는 빛의 에너지랑 빛의 세기를 전혀 다른 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 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라고. 문제 이해됐어? 네. 그래서 빛의 광전류 가지고는 뭐를? 빛의 세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광전류가 크다라는 말은 그만큼 튀어나온 광전자 숫자가 많다. 왜 광전자가 많이 튀어나왔냐? 광양자가 와서 많이 때려줬다. 광양자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는 빛의 세기가 세다는 얘기야. 정지 전압이 크다라는 건 뭐 확인하는 거라고? 튕겨나온 광전자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왜 광전자 운동 에너지 커? 똑같은 일함수인 똑같은 금속 격자인데 빛의 에너지가 광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건 뭐가 결정한다고? 진동수가 결정한다. 곧 정지 전압 가지고 진동수를 확인하는 거고, 광전류 가지고 뭘 확인하는 거다? 빛의 세기를 확인하는 거다 라는 걸 까먹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해됐어? 광전 효과에서 제일 중요한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이번엔 2번이 둘 다 큰 건가? 자, 그래프가 이번엔 뭐가 나오냐? 가로축이 진동수가 나와요. F. 세로축이 광전자, 튕겨나온 광전자 운동 에너지가 나와요. EK.
자, 금속에 빛을 비춰요. 그럼 여러분 방전 효과 무조건 일어나요? 특정 진동수보다 큰 빛을 비출 때만 일어나는 거죠. 자, 요거 할 때 쓰이는 식은 E-W는 EK라는 식을 쓸 거고요. E 대신에 HF라고 쓸 거예요. 자, 조식을 갖고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가로축이 뭐예요? F예요. 세로축이 뭐예요? EK예요. 그럼 EK는 뭐라고 해요? F에 대해서 무슨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1차 함수 형태가 나오겠죠? 네. 자, 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그래프 형태가 나올 거예요. 요때 진동수를 보고 H분의 H. 요 진동수를 보고 뭐라 부른다? X절편. 문턱 닥쳐 진동수라고 불러요. 문턱 진동수 예전에는 한계 또는 임계 진동수라 불렀는데 한글로 바꿨어요. 이 문턱 진동수의 정의는 뭐예요? H분의 W. 아이 저 거지 새끼들. 정의가 아니고. 자,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의 진동수. 최소의 진동수를 뭐라 부른다고? 문턱 진동수라 불러요. 저 문턱 진동수가 커는 빛을 비췄을 때 광전 효과가 난다. 얘 진동수를 F0라고 할게요. 네. 그럼 F0는 W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 알아요? 반비례. 여기다 운동 에너지가 0이잖아. 네. 0을 집어넣게 되고 여기다 HF0로 쓰면 뭐라 써요? W는 뭐라 썼다고? HF0라고 하겠지. 네. F0의 진동수에 해당하는 빛의 에너지가 뭐? 이 함수의 크기랑 당연히 같다. 당연한 얘기잖아. 네. 자, 여기에 연장선을 그어볼 거예요. 요 마이너스 에너지가 뭐예요? 마이너스 에너지. 1 함수. 이게 1함수겠죠? 맞췄다. 빛을 안 비춰줬을 때 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에너지 노예 새끼의 뭔가 그래서 1함수가 된다라는 거 맞아. 네. 자, 여기서 기울기가 뭐예요? H. F분의 2니까 뭐다? H죠? 플랑크 상수입니다. 다른 금속에 비쳤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뭐? 기울기는 같이 나와야 돼. 나란하게. 나란하게. 동의가. 자, 이게 금속 A고 이게 금속 B다. 그러면 금속 A하고 금속 B를 가지고 뭘 확인할 수 있어요? 1 함수의 금속 A는 1함수가 작으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문턱 진동수가 작은 거고 금속 B는 1함수가 크다. 그래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문턱 진동수가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저 그래프가 뭘 뜻하는지 저 그래프랑 이 그래프만 분석할 줄 알면 광전 효과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광전 효과는 뭐라고? 과양자 설을 가져야지만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딱 배웠잖아. 과양자설은 뭐야? 빛의 방향. 입자라는 흐름이다. 알갱이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잖아. 네. 빛은 입자라는 뜻이에요. 빛이 입자임에서 뭔 소리지? 손 붙여요. 그래서 빛은 D.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둘 다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 그걸 보고 뭐라 불러요? 빛의 이중성. 이중성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중창은 날. 자, 페이지 92쪽을 보시면 뭐가 나온다? 콤프탄 효과가 나옵니다.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대표적인 증거가 뭐다? 콤프탄 효과예요. 사람이 부딩하듯이 기울이는 부딩하듯이. 미국의 물리학자래. 컴퓨터 효과를 발견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많이 건데? 컴퓨터는 산단 말이야. 효과가 발견. 자, 콤프탄 효과가 뭐냐면요.
컴퓨턴 효과를 설명해 볼게요. 컴퓨턴 효과. 자, 여기 뭐가 있다? 전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전자. 전자가 있어. 여기다 빛을 비출 거예요. 네. 근데 이 빛이 와서 얘를 때릴 건데 탕. 얘가 요렇게 얘를 부딪히고 나서 요렇게 꺾일 때랑 좀 더 큰 각도로 꺾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때의 파장하고 요때의 파장을 비교해 봤거든요. 다르다. 때렸는데 왜 아래로 꺾여요? 비껴 맞았다고. 아. 정면 충돌이 아니라 네. 옆면을 쳤어. 아하. 공을 굴렸다고 얘기야. 근데 정면 충돌이 아니라 살짝 아래쪽 부분을 맞았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꺾였다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번 이거를 입자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요 경우에 요 파장을 비교해 봤거든요. 파장을 비교했더니 람다 2가 람다 1보다 더 길더라고. 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빛을 우리 기본적으로 빛이 반사가 일어나요. 근데 파장이 바뀌어요. 여러분 빛의 파장이 기본적으로 빛의 색깔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반사 거울에서 반사할 때는 파란색 빛이 빨간색 빛이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사가 되더라도 파장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한 상황이야. 그런데 각도에 따라서 파장이 더 많이 바뀌는 게 있고 덜 바뀌는 게 있는 거야. 이 원래 파장을 L0라고 하면 L0가 제일 짧아요. 람다 제로가 제일 짧아. 커지네. 그런데 큰 각으로 튕겨 나갈수록 어떻게 된다? 파장이 더 길어진다고. 이거를 방향자설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 있고 H 람다분의 C잖아, 그렇지? 이게 상수야.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그러네요.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그러면 람다 작다는 얘기지. 반비. 그러면 큰 각으로 튕겼을 때 파장이 길다는 얘기. 큰 각으로 튕겼을 때 그만큼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 이걸 입자에 비교하면 딱 맞아요. 여기 공이 있어요. 당구공이에요. 여기 당구공이 있어요. 이 당구공 1번 당구공이 2번 당구공을 때릴 거예요. 네. 그런데 아주 조금만 스치듯이 때렸어요. 아 그럼 안 부르는데 잘. 뭐라고? 안 그러는데 너무 치듯이 때리면. 얘는 얘 말고 이 새끼야. 아 1번. 맞은 놈 말고 때린 놈 보는 거야. 네네네. 1번 이 경우하고 이렇게 크게 튕겼어요. 네. 요 A 경우하고 B 경우가 보자. 이 1번 당구공의 에너지는 A 경우가 많아요? B 경우가 많아요? A가 많아요. A가 많겠지. 왜? 2번 놈은 얘가 아주 얇게만 얘 조금 움직이잖아. 근데 두툼하게 맞으면 얘는 많이 움직이잖아. 얘가 에너지가 많이 가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얘의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 맞아? 네. 이거랑 설명이 다 가능하잖아. 그렇네. 네. 큰 각으로 튕겼더니 에너지가 많이 줄었잖아. 입자가. 빛도 마찬가지에 큰 각도로 산란했을 때 에너지가 더 많이 줄어든다 라는 걸 확인한 거라고. 이거는 빛의 파동성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입자처럼 큰 각으로 충돌했네, 에너지가 많이 줄었네, 그럼 설명이 다 가능하잖아. 그래서 컴퓨터 효과도 중요하진 않지만 빛의 입자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효과에서 알아야 될 것, 큰 각으로 산란된 빛이 파장이 더 길어졌다, 에너지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정리, 뭐를? 식을. 빛의 이중성을, 식은 뭐? 자, 빛의 이중성. 빛은 파동의 성질도 가져야 파동. 아 입
입자의 성질도 달라요.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건 뭘 통해서 확인했다고? 영의 이동성의 실험. 그래서 뭐 빛이 회전도 하고 빛이 간섭도 한다는 걸 확인했어. 빛은 파동이야. 그런데 빛이 방전 효과를 일으켰고 컴퓨터. 컴프턴 펌프차. 효과를 일으켰어. 그런데 이 결과는 빛의 파동성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빛은 입자다. 둘 다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얘기가 힘들어져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빛도 이중성이 있으면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하는 놈도 다 이중성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송은찬 실제 그거를 가지고 입자라는 놈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졌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저도 회절할 수 있나요? 네. 나이스. 근데 파동이. 여기서부터 어려워져요.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네. 자, 제가 잠깐만 봐요. 은찬이 회절시키기. 여기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소리를 지를 거예요. 네. 그럼 이 구멍과 이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소리가 가능해요. 가능하죠. 네. 여기서 공을 던질 거예요. 근데 이 공이라는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죠. 네. 그럼 여기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양자역.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파동이면 가능하잖아. 공이 어떻게 공이 튀기면 갈라지는 거지. 잠깐만요.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네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소립자 입장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루는 분이 양자역학이에요. 아 그럼 고양이 은찬이 자기 양자 표현다면 컴퓨터. 되겠구나. 양아치. 양자 컴퓨터도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냥 0과 1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요. 안철수 아직 같은. 관측 일어나기 전까지 결정되지 않았어요. 뭐 이따인 걸 가지고. 공개 된다고. 안철수 말씀. 자, 저게 이중성을 뜻한다는 거 이해됐어?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 오늘부터